안녕하십니까. 수족냉증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족냉증의 변증 및 양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증 유형에서 비신양어라는 말을 많이 쓰실 겁니다. 좀 더 구별을 한다면 비양어하고 신양어로 구별해서 볼 수 있고요. 추위를 싫어하고 권태무력하고 하는 건 비슷한데 좀 소화기 쪽으로 치우치면 비양어가 될 거고, 관절이라든지 식은땀이라든지 이런 쪽, 소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 신양어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치법에서 온중건비냐 온보신양이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처방에서 비양어일 때는 부자이중탕을 가감하게 되고, 신양어에서는 우기환을 가감한다. 어혈인 경우에는 혀를 내봤을 때 혀 색깔이 약간 청자색이 돈다. 그 다음에 손끝이나 발끝이 좀 청자색이 좀 심하다. 그 다음에 왼쪽, 배꼽 왼쪽을 눌렀을 때 압통이 있다.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그것을 이제 잡아서 어혈일 경우에는 도홍사물탕 같은 것을 쓰시면 좋고요. 혈어인 경우에는 우리가 빈혈처럼 핏빛이 없다든지 그래서 빈혈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는데, 다만 혈어인 경우에는 건망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여를 합니다. 한의학적인 생각이 혈 자체가 부족할 때 그때 이제 건망증이라든지 꿈을 많이 꾼다든지 이런 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추가적으로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익 양혈하기 때문에 당기자격산을 쓴다. 기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이고 나서 더 기운이 빠져가지고 금세 탈진이 된다. 이러면 기허증입니다. 기허증인 경우에는 보중익기 또는 복이 양혈한다. 그래서 보중익기탕이나 인삼양형탕 또는 사군자탕을 사용하게 되고요. 수독이나 담음은 우리 몸에 뭔가 물에 관계된 게 자꾸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고 일어났는데 손발이 팅팅 붓는다. 아니면 반지 있는 데가 잘 안 빠진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독이나 담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소변까지 잘 안 나온다든지 몸이 무겁다 이럴 때는 온화수습하고 영계출감탕을 사용한다 이렇게고요. 음어증일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진액이 부족한 겁니다. 진액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몸에 열이 자꾸 뜨는 거죠. 입이 좀 마를 수 있고, 눈이 좀 뻑뻑하고 건조할 수 있고, 얼굴에 약한 미열이 상열감이 있고, 이게 바로 음어증입니다. 음어증은 자양 간신한다, 유금 잠양한다 해서 좌기음, 즉 육미의 변방을 쓰게 되죠. 또 지백지황환을 쓰게 되고요. 기체는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을 맥으로 볼 수도 있고 증상으로 볼 수도 있고 해서 기체다, 기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죠. 소관해울한다 해서 소요산 계통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은 증상을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상의학적 변증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약을 쓰라 또는 어떻게 처방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사상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했습니다. 사상체질을 진단할 때는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병증양리 이 네 가지를 골드 스탠다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BMI를 보는 거죠. 퉁퉁하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이목비구, 즉 눈, 코, 귀, 입이 크기가 어떤지, 형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죠.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저분은 듬직하고 막 곰처럼 생겼어. 그러면 태음인, 이런 식으로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격이나 재능 같은 경우에 설문지로 보고요. 또 질병에 대한 히스토리나 약물 반응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상체질을 진단할 때 여러분이 진단하고 났을 때는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보통 QSCC2라든지 또는 안면 계측 방법 또는 체간 계측 방법 이런 걸 사용합니다. 체형 측정을 할 때 8부위 또는 5부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마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OV, 5V일 겁니다. K-프리즘은 아마 한의원에서 사용하신다면 한의학연구원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서로 협약이 돼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KS15라는 설문지는 15문항으로 된 설문지인데 아주 간략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연구원에 말씀하셔가지고 사용하겠다 하면 한의사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부위 측정하는 것도 이마 둘레, 목 둘레, 겨드랑이, 가슴 둘레, 늑골 둘레, 허리, 장골, 그리고 곡골 둘레, 골반 쪽인데요. 이것보다도 5부위, 즉 애가 횡문선, 겨드랑이를 지나는 횡문선, 양유두를 지나는 선, 그 다음에 7, 8, 늑골을 지나는 선, 그다음 배꼽을 지나는 선, 그리고 AS-IS라 해서 전, 상, 장골, 극을 지나는 선, 이렇게 5부위가 가장 측정하기도 편하고 해서 5부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K-프리즘은 뭐 사진을 2장 찍는다든지, 목소리를 녹음한다든지, 체형을 측정한다든지, 설문지를 사용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K-프리즘을 입력하게 되면요, 분석이 돼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90% 이상이 소음인으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복합으로 빨간색, 초록색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소양인, 소음인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여러분이 진단을 한 결과값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KS15라 해서 한의학연구원에서 만든 건데요. 한의학연구원에 연락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KS15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결과값이 만약에 태음인이다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거기에 체질적인 특징, 음식, 운동, 생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자분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상체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체질을 진단하고 표리병을 진단하고 그리고 순역이라 해서 좀 쉬운 상태, 좀 어려운 상태 이것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만약에 내가 체질병증을 사용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적절한 KCD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족냉증이 잘 나타나는 사람들은 저는 소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소음인도 잘 나타나지만 좀 체격이 좋으면서 물살인 분들도 있습니다. 표병과 리병은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료하시는 대로 확인해 가지고 쓰면 됩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예시 처방입니다. 나중에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을 받으시면 거기에 이와 같은 예시 처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고서 체질에 맞춰가지고 또 병증에 맞춰가지고 가장 적합한 처방을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 병증에는 이 처방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생법하고 상담입니다. 환자를 직접 봤을 때 상담을 하실 때 일반적인 상담이 있습니다. 수족냉증 환자가 왔을 때는 보온에 신경 쓰세요, 흡연을 하지 말고 금연하세요 이런 건 있습니다. 다만 체질적으로 볼 때는 소음인이 맞다 그럴 때는 불안정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소양인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태음인은 좀 두려운 마음, 겁내는 마음을 좀 피하세요, 그 다음에 태양인은 급박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사암침법이나 이런 것들은 체질별로 저 같은 경우는 태음인한테는 뭐 폐전격을 사용한다든지 소음인한테는 비전격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건데
이거는 예시입니다. 태극진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하는 데 필요한 혈들이 있죠. 소음인에선 신문혈, 소양인에선 소해혈, 태음인에선 영도혈, 태양인에선 소부혈이 있고요. 치료할 때 보하는 혈도 있고 사하는 혈도 있습니다. 약침을 사용하고 싶다면 아직까지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체질별 약침이 개발된다면 그것을 또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섭생법은 가벼운 정도의 운동을 해라, 복식호흡을 해라, 그 다음에 보온물체를 잘 사용해라, 금연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음주나 카페인은 적절하게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가장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흡연입니다. 이것이 수족냉증을 예방할 때 굉장히 필요한 양생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료를 하고 나서 꼭 환자분에게는 이와 같은 것을 일상생활 중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방치료가 수족냉증에서 매우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의학을 이용해서 변증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족냉증은 실제로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족냉증을 한의학으로 잘 치료해서 근거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많은 다양한 치료 형태를 갖다가 활용해서 나중에는 보험급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